어머, 제목 보세요. 아내가 고르면 남편이 쓱. 아하. 안진영 기자님 이거 부창보수 짠짜자자잔 짠짜자 이거 뭐 그런 얘기군요. 아싸. 네. 이게 제목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네? 왜냐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 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쓱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근데 보니까. 이번엔 쓱입니다. 어허. 지난 9월부터 충북 음성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자주 출몰했다고 하는데 오. 매번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뭔가 좀 석연치 않죠. 과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 건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허허, 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최저가라도 찾는 것일까요? 가격 비교를 하는 듯 휴대전화도 펼쳐서 보면서 번갈아 보면서 물건을 계속 가방에 담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 그렇게 한 남성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 두 사람 매장 구석으로 함께 가더니 저렇게 재빨리 가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입니다. 지금은 네. 다른 또 모습입니다. 네. 다시 나타난 이 남성. 이번에는 진열대 뒤에서 물건을 옮겨 담고요. 근처 또 다른 매장에서도 이 같은 행각이 또다시 포착이 됐습니다. 어딘가 수상한 이 남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근데 이담 아나운서 뭐 이게 모자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저거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 고른다면 아 이거 무거워 좀 자기가 들어 이거 가방에 전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고 있다가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허. 근데 여성이 이렇게 물건을 담아주면요. 이 남성이 쓱 갖고 먼저 나갔던 겁니다. 어머나. 그냥 나갔던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는 근처에 있는 화단에 이 물건을 숨겨놓는 그런 수법을 또 썼다고 해요. 세상에. 한마디로 훔친 거죠, 다. 훔친 어머나. 물건을 담고 남성이 먼저 나가고 갖고 나가고 이랬던 간도 거예요. 크다 간도 커 진짜네. 그러니까요.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요. 어허. 게다가 시간대도요. 일부러 점심시간대를 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어머나. 그런 시간대를 노리기도 했고요. 가져간 물품들은 생필품들이 꽤 많았는데 화장품이나 슬리퍼, 뭐 스타킹, 그리고 먹는 거 견과류 같은 것도 가져가고요. 비타민까지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실제 생활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물건들에는 도난 방지 태그가 없었다고 해요. 그걸 또 노린 걸로 보입니다. 아니 생필품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개개 낱개로 치면은 가격이 얼마 안 된다고 치면 지금 보세요 개수를 이거 티끌모아 태산호 이거 합이고 이거 합하면 지금 엄청난 액수에 지금 그걸 금품 훔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50대인데요. 50대 사실혼 관계 부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허.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9차례에 걸쳐서 이런 절도 행각을 벌인 거예요. 한두 차례도 아니고 어허. 한 달 동안. 네. 그러니까 지난 9월 27일부터 약 한 달간 9차례에 걸쳐서 이런 행각을 벌였는데 사실은 이제 매장 측이 이상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재고 같은 거 관리해 보면 비고 이러니까 어허. 뭔가 훔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잠복을 한 거예요. 저기서. 와. 잠복을 하다가 또다시 절도 행각을 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네. 지난 금요일에 저들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하하. 대략적인 피해 금액이요. 무려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요 장면이 아마 이제 경찰이 체포하고 이제 그 집에 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 자기 그 찬장 같은데 진열대에다가 그동안 훔친 거 어디 있어요? 네, 사실은 여기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사실 저희 안보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놨다면 먼저 그걸 지금 경찰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아니 9번이나 저 짓을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요. 기가 잘 노리시면요. 저 사람들이 50대 뭐 사실혼 관계는 뭐든 그거는 그 알아서 댁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50대인데 땀 흘려 아직 일할 수 있는 팔팔한 나이자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 행각에 나서서는 안 되는 건데 생활비를 좀 아껴볼 요량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이 두 남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도도 아니죠. 상습 절도에다가 두 명이 같이 범행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입니다.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입건이 된 상황이고 혹시 여죄는 더 있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다른 경위는 무엇인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보세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저 사람들 저 입에서 나온 말이 다 이른바 시체말 거짓부렁일 수 있어요. 보세요 네네. 코로나119 탓에 수억 원의 빚을 졌다면 그러면 그때는 대체 무슨 뭐 사업을 했던지 돈이 많았던지 그걸 도대체 알 길은 없지만 그러면 그때 코로나 탓을 하려면 그래서 빚을 졌다면 야 이제는 코로나도 지나갔고 뭔가 열심히 하자 그렇게 사실혼 관계면 의기투합을 해야지 내가 이거 고를게 너는 쓱 담아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사실 분노를 느끼는 대목이 진술을 하는데 자영업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사업 내지는 자영업으로 출발한 사업이 이렇게 그 빚을 지게 되자 이런 행각을 벌였다는 건데요. 자영업을 했다면 동업자 의식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기가 그것을 한 사람인데 남의 사업, 남의 자영업에 지금 이렇게 그 뭐 절도를 해서 맞아요. 훼손을 한다? 이건 동업자 의식도 없을 뿐더러 맞아요. 최소한의 상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것이 진짜 진술이 사실일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탓에 저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코로나19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그러면 코로나19에 그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 소상공인들이 큰 고통받았는데 그러면 그분들 다 저렇게 나쁜 맘 먹어요? 뭐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법에 따끔한 처벌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번 얘기 들으시면요. 와 대박 사건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요즘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 커플 매칭 프로그램들이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커플을 엮어주는, 이어주는 애. 소개팅 프로그램 여기에 나오는 사람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이 프로그램들이 보통 이제 결혼을 간절하게 원하는 남녀들이 나와서 데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진짜 커플이 되기도 하고요. 네. 실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많이 시청자분들 그 프로그램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굳이 제목을 말씀 안 드려도.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도 짝을 찾고 싶다라고 한 출연자가 있는데 짝을 찾기도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분이 있습니다. 왜요? 한 여성분인데요. 네. 30대 여성입니다. 본인을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소개를 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2010년 광주 전남 미스코리아 예선에 출전해서 인기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라고 또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전성기 시절이다. 남학생들이 다 나만 바라봤다라면서 과거 사진을 또 공유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 부분이 그대로 또 방송에 다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자신의 매력을 이 상대방 남자들한테 발산하고 또 호소하려고 안지윤 기자님 과거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간 그런 사실도 공개하고 과거 자신의 예뻤던 시절도 사진도 공개하고 아니 이게 혹시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서 대상을 못 받고 인기상에 그쳐서 못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이 내용 왜 이럴까 많이 궁금해지는데 궁금한데요, 진짜? 사실 그 답은 네티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방송에서 이 사진이 공개된 직후에 몇몇 네티즌들이 근데 저 사람 전과자 아닌가요? 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 이건 시작했다는 무슨 거죠. 말이에요? 자, 일명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죠. 그들에 따르면 이 30대 여성이 자랑한 사진이 과거 조건 만남을 빙자해서 절도 행각을 벌였던 범죄자의 뉴스 보도에 나왔던 사진과 똑같았다는 거죠. 설마요? 자, 무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어머나. 실제로 그 당시 보도됐던 뉴스 기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자, 2011년 언론 보도였습니다. 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모텔에 갔다 돈 훔쳐달라는 미인대회 입상자 출신 구속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자료화면으로 쓰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바로 이번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30대 여성이 공개했던 사진과 동일했다는 거죠. 야, 아니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일단 이 부분은 좀 궁금해요. 장윤 변호사님, 당시 2011년이에요. 당시 언론에는 저런 범죄로도 그 범인 사진이 공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보도가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공개된 사진과 이번에 이 여성분이 이 남녀를 엮어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과거라고 공개했던 그 사진이 일치한다는 건데 일단 놀라운 것은 네티즌 수사대라는 부분이 대단하게 그걸 어떻게 그걸 발견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이제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점이 워낙에 좀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화면도 이 자료로 이 범죄 보도를 했을 때 사용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본인은 20대였는데요. 조건 만남을 하자고 해요. 본인을 승무원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텔에서 만난 남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돈을 훔쳐 달아나는 거예요. 어머나.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방식으로 100만 원을 훔쳤고요. 다른 한 번은 200만 원을 어머나, 훔쳐 세상에. 달아나서
결국에는 구속 기소가 됐던 그런 어머나, 사안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해명을 해요. 뭔데요? 그 왜 훔쳤느냐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목장을 하시는데 구제역 때문에 소가 많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카드로 소를 사셨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니까 내가 미스코리아가 되는 순간에 인생이 바뀔 걸로 알았는데 이거 착각이었다. 앞으로는 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땀 흘려 일에 돈 벌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당시 2011년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구속 당시 했던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 엄마가 진짜 목장하셨는데 구제역 때문에 지금 다 이 소가 다 뭐 죽게 돼서 망할 지경이어서 풍비박산나서 그래서 가게 보탬 될까봐 훔쳤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일단 그건 뭐 따져봤겠죠. 당시에 수사팀이. 그런데 그걸 떠나서 세상에 최진문 교수님 예.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아니 그리고 버젓이 자신이 과거에 그런 엄청난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옛날 사진을 다 공개하고 그러니까요. 와, 저 간도 크네요 진짜. 아니, 그죠. 이건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혹시나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공개적으로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머나. 근데 이 사람이 더 황당한 게 뭐냐면요. 지금 13년 전에 특수절도로 구속이 됐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당시에 범행 당시에도 여러 방송 출연 오디션에 통과된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2019년도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TV 방송에 나온 남들한테 막 드러내고 보여주고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범죄 행위를 하지 말든지 이런 범죄 행위를 하고 자기의 증거도 다 있는 상태에서 다 언론에 보도된 상태 이런 행동이 있다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여러 차례 방송에 나올 길을 엿보고 있다가 실제로 방송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논란 위에서 이런 논란이 퍼지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겁니다. 미스코리아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입장을 냈는데 과거에 이 여성이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간 건 맞으나 미스코리아 자격은 이미 박탈된 상태라고 밝히기도 그때 했습니다. 구속된 사건 때문에 아마 자격은 그랬던 박탈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런데 이종근 평론가 아마 지금 해당 프로그램에 이 여성과 같이 출연했던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제작도 지금 빵당하기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 빵당으로 지금 그칠 게 아니라 아니 해당 프로그램은 물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한계는 있겠지만 그 출연자분들 뭐 정밀하게 검증 같은 거 안 해요 그러면은? 그러게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전력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이 계속 해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테면 아하. 각종 범죄 이력부터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과거 행위까지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서 심층 인터뷰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여기서 허점이 발견됩니다. 뭘까요? 어떤 허점일까요? 보면 출연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연자가 이렇게 지금 좀 전에 그 해당 한 사람처럼 자신의 불미스러운 걸 숨겼을 때 그러네요. 그걸 어떻게 그럼 검색을 강제할 하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강제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제출한 것을 검증하겠다. 이런 지금 태도잖아요. 아하.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어머나. 굉장히 누적돼 있고 물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맞아요. 많은 검증을 지금 그럴수록 그래야죠. 요구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작진이 조금 더 엄정하게 또 이렇게 검증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종근 평론가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청률이 좋고 인기가 많을수록 더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 본분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커지기 전에 미연에 그나마 중간에 막을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저 지금 밑에 나오는 이름 석자 혹시 저 치가 떨리는 이름 석자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담 아나운서.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희대의 연쇄 살인마죠. 유영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영철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 동안 무려
20명을 살해했습니다. 에이 몹쓸 인간네. 게다가 본인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주로 골랐는데요. 뭐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입니다. 아하. 2005년에 사형이 확정됐었고요. 네. 이 유영철을요 매주 4시간씩 7년 동안 면담을 진행했던 전 교도관이 네.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유영철의 수감 생활 일부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4시간씩 이제 매주 4시간씩 7년 동안 면담을 했으니까 많은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교도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사형을 선고받은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감 이후에 유영철이요 이 교도관에게 눈이 시뻘개진 채로 쫓아왔다고 해요. 네. 와서 요즘 자기가 잠을 잘 못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뭐 잠을 잘 잘 거라고 아니, 생각했다는 먹는 것도 잘 나온다면서 교도소요. 네, 어이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저 눈 보세요. 섬뜩해. 어머 진짜. 네. 밤마다 귀신을 본다면서 네?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시청자한테는 당신 유영철 그 눈빛이 더 섬뜩하고 귀신 뭐 더 무서운데 안 지운 게 무슨 뜬금없이 귀신 타령이에요 지금 유영철이. 실제로 이 전 교도관에 따르면은 유영철이 밤마다 이 피해자들이 귀신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허. 독거실내 화장실 쪽 위에서 또 천장 밑에서 자꾸 환상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독거실이라고 하면 재소자 한 사람만 가둬두는 방인데 유영철은 이곳에 주로 머물면서 주로 운동도 하지 않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 3명에서 4명 정도가 귀신으로 자꾸 나타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 일과가 피곤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 교도관은 전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혹시 뭐 냄새 안 나세요? 냄새 뭔가 장윤 변호사님 뭔가 유영철 꿍꿍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약한 모습 보이면 아하 이 교정당국 또 법무부가 유영철 밤마다 이 귀신 나타나서 이 너무너무 불안할 것 같아 걱정된다 좀 뭐 감경해줘 뭐 그런 거 지금 작전 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보이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이 유영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조차 생경했는데 유영철로 인해서 알려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좀 잔인하게 짝이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감 초기에 교도소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주고받았던 편지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란데요? 그러니까 유영철이 사실 본인이 생명이라 경찰에 이제 그 입직을 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생명이라 좋은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밤에 시신을 이제 묻으러 갔을 때 휴대전화나 불빛이 있는 후레쉬 같은 걸 전혀 가져가지 않아도 생명이라 밤에 더 잘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의 어떤 무용담인 저걸 것처럼 말이라고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앉아 있어요? 그렇게 진짜? 과시를 하기도 했고요. 또 놀라운 행태를 보인 게 있는데요. 과거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족분들이 방청석에서 이제 엄벌을 탄원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방청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당신 딸이 무슨 일을 하다 죽은 줄 아냐? 오히려 내가 그 애를 편하게 죽였다. 이거는 정말 유족분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한 셈인데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유가족의 면회 신청 있었지만 거부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부는 하지만 유가족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본인이 범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맞네요. 있습니다. 저 인간이 앞서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코패스 참 자랑스럽겠다 이 인간아 정말로 최초의 사이코패스 진단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 밖에 꺼내는 이 인간이 정말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유영철이라는 인간이 체포된 직후에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위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부르르 떨립니다. 진짜 이게 엄청난 시간이 지난 거지만 지금도 손이 떨려요. 근데 보세요. 무슨 놈의 자기가 지금 사회에 대해서 충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살인마예요, 살인마. 그렇게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살인마인데 살인마가 어디다 대고 누구한테 지적질을 합니까? 지금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아무 말도 입이 10개라도 입을 닫아야 돼요. 맞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뭐 어쩌라 저쩌라 얘기할 지금 본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더 황당한 건 네.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맞아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족들은 고통 속에 헤매고 얼마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유족들한테 사과했단 말이 아직까지 안 들리고 그러네요. 있어요. 한 번도 사과했단 말이 나오지 않고 맞아요. 있어요.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 소년범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연쇄살인마가 된 유영철, 연쇄살인 이전에도요. 절도, 강간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검거 당시에 전과가 14범이었어요. 와.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예요. 뿐만 아니라 유영철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도요. 교도관들 그리고 동료 수감자들 상대로 행패를 부려가지고 조직폭력배들의 집단 구타를 당하는 등 끝없는 잡음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 일로 당시 연쇄살인으로 사형 선고받고 검거돼서 사형 선고받고 그럴 당시가 나이가 그렇게 꽤 많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가 벌써 이미 전과 14범이라고. 14범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소년 때부터 소년범으로 들락날락 한 거예요. 세상에. 이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인간이 유영철이 20여 명을 살해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목숨을 앗아갔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구교도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옮겼습니다. 지금. 아하, 네. 근데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뭘까요?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정두영이라고 기억나시죠? 아하. 정두영이가 9명을 살해했어요. 맞아요. 사형 확정된 네. 사람입니다. 강호순 강호순도 아유 진짜 10명 살해했죠. 네. 이 사람도 2009년에 사형 확정됐어요. 유영철도 사형이 확정된 상태예요. 네. 우리나라 아직까지 사형이라는 법 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유일하게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교도소예요. 아하. 그래서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러 해석 중에 혹시나 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사형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참고로요, 장유미 변호사님. 사형을 물론 사형수가 많이 있어요. 뭐 지금 유영철뿐만 아니라 앞서 뭐 그래프로 보여드렸죠. 저 3명 보여드린 거 말고도 지금 사형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형을 집행하는 걸 결정하는 건 어디 소관이에요? 이게 법무부 소관이에요? 뭐 어디 소관? 뭐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거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집행과 관련한 형의 집행은 법무부 소관이고요. 아하.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런 교정시설과 관련해서 사형제 이슈가 다시 한번 불붙으면서 교정시설에 있는 사형 시설은 아직까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형 체계에는 사형이 아직까지 법으로 엄연히 존재합니다. 집행이 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한번 정비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가면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도 있는데 사형수는 기본적으로 미결수입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형이 완료되려면 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해가 이를테면 되네요. 유기징역을 받으면 뭐 3년이 하면 끝나서 나와서 아하. 교도소로 이감이 되는데 유영철은 아직까지 미결수인 사형수입니다. 물론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사형제도, 사형에 대한 그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뭐 어느 정도라고 퍼센티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아니 이미 이 혐의도 뚜렷하고 그리고 본인도 자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형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저 인간들을 따순 밥을 먹일 필요가 뭐가 있냐 집행해라 그런 의견도 막 있는 거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형제도를 완전하게 폐지하기 위해서 인권단체들이 그때마다 헌법소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직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이유가 바로 앵커 말씀에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정말 개전의 정이 없는 또 스스로 자백한 살인마들을 영원히 우리 공동체 사이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기징역 갖고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 즉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수준까지 가지 못하는 것 이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살인마들이 계속 이렇게 존속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그 유족분들은요 유영철이 자기가 입 밖으로 낸 피해자는 30명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 피해자 시신을 찾은 건 20명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아직도 피해자분 중 10분들은 그 유족분들은 시신조차 피해자 시신조차 진짜 뭔가 찾지 못하고 지금도 가슴에 천추의 한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인간이 지금 반성도 안 해요. 사과 한마디 안 해요. 그런데 자기는 밤마다 귀신 악몽을 꾼대요. 저런 인간의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머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구 13만 도시인데 10만 명이 방문했다. 뭐 배보다 배꼽 더 크다 그런 속담도 있지 뭐.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안지훈 기자님? 저곳은 바로 김천입니다. 에? 네, 김천에서 아주 핫한 축제가 열렸는데 김천에서 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김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했더니 많은 답변이 바로 김밥으로 시작하는 그 유명 분식점이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어머나. 겁니다. 김밥 땡땡이라고 하죠. 아하. 그래서 이곳에서 갑자기 김밥 축제를 연기로 한 건데 일단 홍보부터 힘을 썼다고 하는데 어떤 홍보 전략을 썼는지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아하. 보시죠. 네네. 고생 국밥 대전 빵이라는 대구 막창 전주 비빔밥 우리 김천은 국민의 딸 뭘로 유명해질까 말이다 김천하면 김밥이라고 꼬다리가 결심했다 우리는 이제부터 김밥이다 각 고장마다 대표 음식이 있는데 김천은 김밥이다가 한다. 근데 이다 말로 좀 눈에 거슬리는 게 다도 아니고 왜 달자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춤을 추고 있던 이 뭔가 이렇게 인형탈을 쓴 네. 친구가 바로 이름이 꼬달입니다. 꼬달? 네, 꼬달이에요. 꼬달. 김밥 꼬다리? 그러니까 김밥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여기가 제일 맛있다는 게 꼬투리 부분이잖아요. 와. 근데 그 꼬투리의 경상도 방언이 꼬다리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꼬달이어서 자꾸 뭐뭐 하달이라고 끝내는 거거든요. 꼬다리 제 최애입니다. 최애. 정말 그러니까요. 좋아하는데. 네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바로 어허. 그 꼬달이가 아까 노래를 한 건데요. 아. 이런 홍보 영상이 또 젊은 층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구 13만 명 도시에 10만 명이 왔고 대박 원래는 사건이네요. 2만 명 정도 예상을 했대요. 아, 그래요? 5배가 온 거예요. 어머나. 굉장히 많이 왔는데 여기엔 성공 요인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래요? 일단 보통 지역 축제한다고 하면요. 가수 부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요즘 인기 있는 가수들 부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김밥을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 어? 잘 말아줘. 있잖아요. 네, 어머나. 자두를 부른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했고요. 네. 또 쯔양 먹방 유튜버죠. 어머나. 먹방 유튜버를 부르기도 했고요. 네. 요리 연구가인 이혜정 씨까지 참여를 해가지고요. 네. 이것 때문에 흥행에 정말 대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역발상이네요. 네. 네. 바로 그 흥행에 대해 성공했다는 그 김천의 김밥 축제 현장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김천에서 나는 재료만으로 김밥을 한번 선보일 거예요. 먼저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주물러줘요. 바락바락 주물러 주세요. 조물조물 손에 힘을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스트레스 좀 풀리죠. 자, 지금 구독권 판매 부스 굉장히 한가 야, 모르긴 몰라도 조금 과장을 섞으면 최재범 교수님, 예. 대한민국 국민분들 중에 김밥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 어렵죠. 근데 애초에 앞서 설명 들으면 2만 명 정도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10만 명이 찾아오셨다? 그럼 김밥 재료 부족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박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던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열심히 홍보했는데 김천시에서는 홍보를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10만 명이 와버린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원래 2만 명 정도 올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한 거죠. 아. 설마 이렇게 많이 온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10만 명이 오니까 결국 재료가 다 매진이 돼가지고 조기에 매진이 돼버렸어요. 이거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흥행은 성공했는데 아. 결국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방문객들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밥 없는 김밥 축제를 보고 집으로 갔다. 아하. 이런 얘기를 올리기도 하고 네. 김밥, 떡볶이가 다 매진이라 햄버거 먹고 간다. 이런 아이고. 글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글도 있어요. 13만 인구 도시에 10만 명 몰렸으니 예측 못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격려의 말씀도 있었고요. 아하. 첫 술에 배불리 있나 앞으로도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의 말씀도 있었는데 네. 김천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개최하는 축제이고 가게 사장님들도 축제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많이 방문할지 예상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죄송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국민분들이 이렇게 마음 따스해요. 아유, 처음부터 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격려를 해주신 건데, 근데 장윤 변호사님, 아니 김밥으로 이렇게 김밥을 이렇게 막 대박 났는데
근데 이게 김밥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 축제가 성공했다. 이게 좀 단정짓긴 뭐하죠? 다른 건 없어요, 성공 요인이? 맞습니다. 흥행 요소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보통 김밥하면 추억의 음식, 어렸을 때 소풍 가서 먹는 음식, 엄마가 싸준 김밥 많이들 떠오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축제의 컨셉을 소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축제 장소가 공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고, 그냥 이름에서 김천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은 축제긴 했지만 김천의 또 특산물과 접목을 시킨 김밥을 내놓아서 반응이 상당히 머리 좋기도 좋으시다. 했습니다. 네. 예, 호두자두 김밥과 흑돼지 김밥, 그리고 경상도에서 많이 드시는 그 고추장물을 이용한 넣은 김밥 판매. 야, 요거 먹어보고 싶어요. 고추장물이 뭘까요? 어머. 예, 맛있어 네. 보이죠? 그리고 김천의 관광지와 연계된 이런 아이디어 번쩍이는 김밥들도 나왔습니다. 스님 김밥, 사명대사 호국 김밥, 인현항우 김밥 등도 판매를 했는데요. 일단 더 눈길을 끄는 건 김밥 이 그릇을 많이들 하면 일회용기를 사용하면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했느냐? 뻥튀기를 그릇으로 사용한 어머나 거예요. 세상에 아이디어 너무 좋으신데요. 너무 좋죠. 친환경을 표방한 만큼 또 테이블과 의자도 골판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 들어간 예산은 비용이 상당히 적어서 1억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 한 개당 들어가는 평균 예산이 14억 원 정도인 걸 견주어 보면 10%의 이렇게 어머나. 대박 축제를 만든 겁니다. 야, 진짜 그야말로 가성비, 이게 축제의 가성비 또한 뛰어났다는 거예요. 드린 예산에 비해서 지금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생각해 보니까 김천의 이 김밥을 주제로 한 이 축제가 대성공 거뒀다는 것은 요걸 본 다른 지자체도 어머 대박, 야 우리도 빨리 아이디어 좀 내보자 막 자극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리꾼들이 아이디어를 지금 제안한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 커뮤니티에서. 네. 김천의 성공이 김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무엇인가 연상할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김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리꾼이 이렇게 합니다. 화성시는 외계인 축제를 해라. 화성. 마스. 그다음에 공주시는 무도회를 열어라. 아, 무도회 공주. 공주니까. 또 구미 그러면 젤리. 이게 좀 김천이랑 좀 비슷해요. 아. 땡땡 구미. 아, 그 젤리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이것도 아주 재밌었고요. 뭐 쭉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뭐 곡성은 오컬트. 어허, 영화 때문에 영화 그렇고. 때문에. 뭐 안산시는 양궁.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제안한 것 중에 의정부는 부대찌개를 해라. 이런 제안. 이거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답글에서 한 누리꾼, 아마도 의정부시에 계신 누리꾼인 것 같아요. 의정부는 이미 수십 년간 부대찌개 축제를 했다. 너희들이 안 왔을 뿐이야. 라고 이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맞아요. 아 네. 근데 저런 것도 서로 정보 교환이 된 거죠. 의정부 부대찌개 해보면 좋을 거라고 제안했지만 그거 원래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다른 것도 제안해 볼게요 하는 또 좋은 기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머리를 맞대면 정말 멋진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하니까 전국 각지로 이제 놀러 갈만 남은 것 같아요. 기대해 볼게요. 어머나 수갑 차고 담장 넘었다. 아니 뭐 스파이더맨 영화 찍는 거에 뭐예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어제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실제로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갑을 찼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거죠. 어허. 범죄를 저질러서 수갑을 이렇게 뒤로 찬 사람이요. 어머나? 경찰을 밀치고 담장을 넘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조금 준비되어 오. 있거든요. 일단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순찰차 한 대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린 피의자를 데리고요. 이제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 저 멀리 보이시죠? 보이네요. 잠시 뒤에요. 들어가고 나서 흰 옷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경찰을 밀치고 전속력으로 도망칩니다. 손 길어먹겠네 진짜. 네, 바로 아까 경찰과 함께 들어간 피해자였는데요. 수갑을 뒤로 차고도 엄청난 속도로 뛰어서 도망을 가죠. 어머나. 경찰이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는데요.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 경찰분이 물론 경찰분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갖 장비를 다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 그 무게가 있기는 하겠으나 어쨌든 경찰의 주력이 달릴 정도로 상당히 지금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저 수갑을 뒤로 차고도
저렇게 쏜살같이 달려서 도망가는 저 몹쓸 인간 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네, 30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요. 아하. 불법 도박 혐의로 잡혀왔습니다. 아이고. 아마도 경찰이 도박 현장을 급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10여 명, 같은 국적의 10여 명의 도박 혐의자들을 다 체포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10여 명인데 한 차에 다 태울 수가 없으니까 아하. 여러 대의 순찰차로 다 지구대에 이렇게 좀 집어넣어서 조사를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10여 명이나 지금 혐의자가 되니까 정신이 좀 없었나 봐요. 지구대에서. 어수선했겠죠. 그렇게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서 저렇게 뒤로 수갑을 챈 채로 그대로 달아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웬만하면 뉴스파이터가 고생하는 전국에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계시는 경찰분들 많이 격려는 해드리지만 이거는 그래도 경찰분이 수갑만 채웠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뭔가 끝까지 뭐 팔을 끼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거나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죠.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순찰차 여러 대에 분산을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내리는데 사람이 우르르 와서 놀라서 문 열어보니까 경찰 20명 군복 들고 와갖고 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님 걱정되는 게 저 몹쓸인가 지금 대한민국을 무슨 놀이터로 한 거예요? 어디서 대한민국 땅에서 도박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외국인이 저 인간 지금도 못 잡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행히 잡았는데요. 어허. 이 잡는데 투입된 경찰만도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도주 경로 등을 추적한 끝에 도주 18시간 만에 붙잡았는데 놀랍게도 경찰서로부터 한 1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택가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등잔 밑이 어두웠던 셈인데요. 네. 이 남성 잡고 봤더니 베트남 국적의 남성인데 국내 체류 기간은 이미 끝난 사람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하.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보시는 것처럼 뒤로 묶여 있잖아요, 수갑이요. 근데 18시간 후에 발견을 했을 때는 이 수갑 찬 손이 풀지는 못했고요. 앞으로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체구가 좀 왜소해서 가능하지 않았겠냐 뭔지 이렇게 어떤 방법인지 알겠는데 상상돼요. 추정이 네.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주를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외국인을 붙잡았을 때 도주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또 유사한 일이 발생한 만큼 피의자 관리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가 이제 경찰 내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저 인간이요. 대한민국 땅을 놀이터로 생각하고 도박한 것도 나쁜 짓이지만 저 도망친 상황 중에서 추가 범행,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선한 국민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발 못 붙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전 세계 얘기 나온 게 지금 전 세계에서 아파트 지금 열풍인데 이거 패러디 열풍이라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데 그러다 보니까 패러디 영상도 본물처럼 쏟아지고 어머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이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아하.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죠. 네.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어머니가 좋아하는 도발 게임 킥스타. 아파트 로켓 기습배시 선대 포격 나 저리 기상설파 리얼 세탐 나올라 왔던 남과 crazy 오이가려 두개서 매일매일 또 뭐 웃음은 나옵니다. 웃음은 나오는데 씁쓸한 웃음이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란 단어를 로켓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정은이나 김여정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이에요. 그렇게 뭐 우리를 상대로 또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로켓 발사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이제 패러디한 내용이고 네. 지금 사문 보면 앞에 그 북한의 아나운서도 나오잖아요. 리춘인가요? 리춘이 네. 아나운서 그 사람도 등장을 시켜서 그 사람 했던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단어 중에 이런 원곡 가사를 보면 네. 개사를 해서 보는데 아파트는 로켓으로 그리고 기습 배치라는 말을 합니다. 기습 배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키스 페이스를 기습 배치라는 말로 바꿨고요.
홀드 온이라는 말은 혼돈으로 해서 가사를 바꿔서 불렀고요. 해당 영상이 제작한 유튜버 이전부터도 계속 김여정, 김정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패러디를 많이 만드신 분은 머리 좋아요. 예, 잘하시는 그리고 거예요. 브루스 마스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 브루노스 마스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노스.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저런 패러디가 나온 것을 북한의 김여정이나 김정은은 좀 창피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 호전적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반성이나 아마 부끄러운지도 모를 거예요.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참 걱정됩니다.